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저는 그 위험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봐요.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사이비 제3의 길.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유럽사회에서 이따 뒤에서 좀 자세히 배경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그 유럽 사회에서의 좌파들이 유럽 사회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좌파로 분류되어지는 정치적인 그룹들이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변신이었었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실패했고 그 결과가 극우화의 길로 나아갔다 보는데 제3의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종의 뭐냐면 이건 중용이거든요. 중용이라든가 중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용과 중도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런데 되게 이제 그냥 적당하게 어떻게 보면 절충을 하는 걸 가지고 제3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일종의 사이비들이죠. 사이비들인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유혹이 굉장히 있습니다. 소위 제3의 길 노선을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는 이런 그 노선들이 꽤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극우화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상황 보면 극우화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극우화는 친일 극우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태생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자칭 보수의 특권층들은 대개 보게 되면 식민지에 뿌리를 두고 있고 식민지 이후에 분단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특권을 누려왔던 사람이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친일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을 극우들은요, 친일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친일 극우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사람들을 쓰는 거 보게 되면 하나같이 전부 다 극우 인사, 친일 인사들이잖아요.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네?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최근에 뉴스공장에서도 소개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최근에 나온 이제 그러니까는 국내 경제 뉴스를 소개를 하면서 좀 이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출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언론들에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수출이 크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7천억 불 달성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거나 그다음에 세계 5위 수출국을 기대한다. 뭐 뉴데일리 경제는 이건 완전히 저기 뉴라이트 계열의 언론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보도들이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 전부 다 소설들입니다. 소설들이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수출 얘기는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횡행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잠깐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올해 수출을 이제 보게 되면요. 24년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 게 올해 수출액입니다. 24년 상반기에 3,348억 달러였었습니다. 3,348억 달러요. 올해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요. 이게 그러니까는 2년 전, 작년에는 워낙 그러니까는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수출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22년 상반기면은 5월 달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까는 문재인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그 기간이죠. 22년 상반기가 3,505억 달러였었어요. 3,505억 달러. 3,500억 달러가 조금 넘었었죠. 그거에 비해 가지고 여전히 뭐냐면 한 157억 달러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을 보게 되면은 수출액이 좀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요. 주춤하고 있는데 7월 달 거도 22년 7월 달 거고 비교하게 되면 한 28억 달러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3,348억 달러거든요. 이걸 2배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는 7천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22년도에 수출이 최대를 기록했던 해인데 6,836억 달러였었습니다. 근데
2년 전인 22년의 수준을 지금 밑돌고 있는데 어떻게 7천억 달러를 넘본다는 얘기를 합니까? 22년 수준보다도 먼저 22년 수준을 먼저 회복을 해야지만이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것이죠. 거기다가 수입을 보게 되면 수입이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한 497억 달러, 한 3배 정도 그러니까는 3배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더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불황의 흑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보게 되면은 수입이 다시 수입의 감소가 더 다시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돼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5배 이상이 그러니까는 수출의 감소보다 22년에 대비해가지고요. 수입 감소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향후 그러니까 전망이 별로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22년 상반기에 비해가지고 180억 달러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고요. 7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게 아세안, 우리나라의 두 번째 시장이 아세안 시장이죠. 아세안 시장이요. 아세안 시장도 93억 달러 상반기에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도 22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고 7월 달도 17억 달러가 여전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특징,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주요한 특징이 중국과 아세안 1위와 2위 수출 시장이 그러니까 하락.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일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거나 해리스 정권 들어서 마찬가지일 것이고 미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 흑자가 그러니까는 미국의 보복을 그러니까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러니까는 그 수출 증가액이 한 94억 달러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러니까 수출 감소액이 한 2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7천억 달러를 그러니까는 이 7천억 달러를 달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꿈꾸고 앉아 있는 거죠. 2년 전 수준도 회복이 안 됐는데 2년 전 수준이 6,836억 달러인데 2년 전 수준에도 회복이 안 됐는데 7천억 달러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을 그러니까는 이게 세계 5위 수출국 기대감 하잖아요. 세계 5위 수출국이요. 이게 이제 보게 되면요. IMF의 이제 통계가 이제 그러니까 세계를 비교할 수 있는 저건데요. 22년도에 우리나라가 6위였었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에 6위였었어요. 세계 6위요. 그러니까 중국이 1위고 수출은요. 미국이 2위, 독일이 3위, 네덜란드가 4위, 일본이 5위, 그다음에 한국이 6위 이렇게 됐었는데 22년 순위가 이랬었는데 23년도 지난해에 우리나라가 8위로 추락했어요. 8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일본을 제친다 그러는데 일본을 제치고 이제 5위를 진입할 거다 그러는데 일본이 지금 굉장히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로 그러니까는 일본의 수출액이 증가를 보이는 것일 뿐이지 달러로는 일본의 수출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품의 경쟁력이 지난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에 30년 넘게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는 결과입니다. 40년 가깝게요. 3%가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의 3%가 무너졌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한때 1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1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이 3%가 붕괴됐습니다. 3%가 붕괴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수출액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IMF 통계인데 4월 달까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이게 집계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 달 끝나면 바로 집계가 되지만은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4월 달까지 집계가 되어 있어요. 4월 달까지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일본이 2년 전에 3.17%였는데 수출시장 점유율이요. 이게 그러니까는 2년 동안에 10% 이상이나 수출이 감소했어요. 달러 기준으로요. 10% 이상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크게 감소를 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감소를 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감소했는데 근데 일본이 올해 4월 달까지 2.9%도 채 안 됩니다. 반올림에서 한 2.9%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추락하다 보니까는 한국이 일본을 그러니까 제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위치는 오히려 그러니까 탈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소설입니다. 한국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은 주요 국가 중에서 2년 전 대비해서 수출이 아직도 거의 한 5% 정도 회복이 안 됐어요. 5%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줄어든 상태예요.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2022년 대비요. 저기 하늘 색깔로 표시한 마이너스 4.88%가 겁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세계 수출은 한 1.8%가 줄어들었는데, 그것보다 우리나라는 거의 3배 가까운 4.9%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줄어든 나라 중에 평균보다 많이 줄어든 나라죠. 그런데 어떻게 5위로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2.9% 세계 시장 점유율이요. 우리나라가 2.8%니까는 많이 격차가 축소됐지만은, 우리나라도 2년 전에 비해 가지고는 2년 전에는 2.9%였었는데 2.8%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이 그러니까 가까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이 일본을 그러니까 앞서는 건 아니죠. 다른 나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요. 이탈리아가 2년 전만 해도 한 2.7% 정도 차지했습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근데 올해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2.8%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섰죠. 현재 4월 달까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6위요. 아니 7위입니다. 7위. 그러니까 2년 전에 6위였던 게 7위로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일본하고 이제 그러니까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일본이 추락하더라도 그 자리를 그러니까 차고 들어갈 나라는 이탈리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탈리아가요. 예? 한국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그것도 꿈이다 이겁니다.